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거짓말인지 또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KBS에 출연을 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는 돌려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를 전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다 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에게 맡겼다. 이렇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는 이 견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 국회에서 독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줄 탄핵, 줄 특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 입법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 헌정사에 이재명 정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상임위 정당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주장까지를 했는데 오는 6월부터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체제가 물러나고 그러면 5월부터 새로운 국회의장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청래는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법사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가 출마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직도 비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의 107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모두 배지를 떼고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장에게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사퇴하겠다라고 사퇴서를 내게 되면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들이면 사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반 이상이면 국회가 해산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107명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이런 순서입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의힘이 총사퇴를 하는 것,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 이걸 민주당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게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국회 해산을 요구를 하자 이 부분을 지금 지방선거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단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이건 확실하게 국회 독재고 국민의힘의 107명의 의원들은 이 헌법 개정을 막는, 개헌을 막는 개헌 저지선 100명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폭주, 저는 줄 탄핵, 줄 특검 이걸 국민의힘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5월이 될 겁니다. 5월에 국회 해산을 요구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이 국민의힘으로 되돌려주지 않으면 상임위를 배분하지 않으면 오는 5월에 국회의장단 구성 여기에 때를 맞춰서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방법, 그리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방법, 완전히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입니다. 이 본관에 지금 국민의힘에 배당되어 있는 모든 당직 사무실, 의원회관 모두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뺑 둘러싸면서 이 국회 사망, 국회 해산, 이제 조의를 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국민의힘은 완전히 보이콧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까지 제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행동만으로도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라는 이 행동만으로도 엄청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지금 투쟁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상임위원장까지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막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정말 단호하게 국회를 해산하자, 끝장을 보자. 5월입니다. 5월. 이걸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라는 점 지적을 해두고요. 정부가 어제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담뱃값을 지금 5,000원 정도 수준에서 10,000원으로 올린다. 이 주류 부담금, 소주값도 올리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이재명도 나서고 모두 나서서 복지부가 나서서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 이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추후 시간을 갖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발을 뺐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하도 이재명, 정청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또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전부 세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담배값을 올리겠다. 주류 술값, 소주값을 올리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오늘은 또 장기 검토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담배, 소주, 술값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어제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에서 천안함 이 피격, 천안함 이 유족들에게 이 유족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그래서 어제 유족들이 정말 이 한이 되는 것이죠. 한으로 남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북한의 사과 요구라도 좀 해달라.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북한이 사과하라라고 한다고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나. 유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족들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북한에 사과라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 유족들에 대고 사과를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나.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유족들, 유가족의 가슴에 이 비수를 꽂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절규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이 또 이런 논평을 내놓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북풍몰이를 하는 것이냐. 이제 때가 지난 북풍몰이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북풍몰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재명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논평에서 하도 이재명이 사과를 요구해도 북한이 사과하겠나. 이 말은 북한이 하는 태도가 답답해서 그랬답니다. 북한의 태도가 답답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해석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금 청와대가 한 거를 모르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지금 우리말도 모르는 겁니까? 이 절규하는 유족들이 북한의 사과라도 받아달라, 요구해달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알겠다, 계속해서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비아냥거리듯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도 북한이 사과를 하겠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소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가셔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참 위로를 하는. 상가집에 가면 언제나 그런 말을 하죠. 잘 돌아가셨네. 어차피 병에 걸렸는데 안 죽고 백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북풍몰이고 이게 뭐가 북한이 답답해서 그랬느냐. 이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저게 무슨
소위 한글도 모르는, 우리말도 모르는 바보들인가? 아니면 이건 또 거짓말과는 좀 다른 이재명의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또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직접 이제 전부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소위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 강요하고 있다. 이 기사가 이런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에 개입하지 말라. 다주택자는 이재명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임용에서 배제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오늘 나서서 SNS에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팔든 말든 크게 뭐 관여하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집값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판단이다.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 자기 판단 때문이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가 이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다주택자 승진, 임용을 배제한다.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 팔고 있습니다. 집을. 이재명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라 라고 지시는 자기가 했습니다. 그 다음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매일같이 SNS를 했습니다. 인사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것인데 이재명은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다주택자 때려잡기인데 공직자들 모두 배제시켜라라는 건데 승진, 임용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잘못됐다. 정정 보도해달라. 지금 이재명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은 이 요구를 했죠. 근데 이재명은 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집값을 때려잡을, 다주택자를 통해서 집값을 때려잡을 자신이 있다. 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때 그런 역풍이 불었죠. 아예 뭐 집 팔기는커녕 사표를 내겠다. 이런 역풍이 불게 됩니다. 이재명이 알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주식이나 이 집값 이걸 때려잡고 이렇게 버티겠지만 그 이후에는 버티지 못한다. 역풍은 불 것이다. 이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이런 정권, 이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입니다. 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선거를 계기로 여론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투쟁의 방법으로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던지는 방법. 법사위원장직, 상임위원장 배분하지 않으면 국회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 탄핵, 줄 특검, 입법 폭주가. 국민의힘이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 독재를 막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이 계기를 만드는 이런 총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8일 주말입니다.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